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장관직을 역임했던 송영무, 정경두 두 국방장관이 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국방장관이 3년여 국방을 이끌었습니다만 북핵 대비 태세가 그다지 높아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신뢰를 못 받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2017년 7월에 시작해서 2018년 9월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27기로 1973년도에 임관을 했고요. 해군참모총장을 거쳤고 문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뒤를 이어서 2018년 9월부터 며칠 전 2020년 9월까지 국방장관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30기로 임관, 즉 1982년도에 임관을 했고 역시 공군참모총장이고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 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좋아진 게 없고 국방개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상당한 구설수에 올라서 국방장관을 명예롭지 못하게 마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송영무 장관의 개인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자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국가 간, 군인 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세울 분명한 업적은 없고 또 대내외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어요. 정경두 장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자질, 국가 간, 군인 간 역시 문제 없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겁니다. 내세울 업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내외적으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지만 업적은 없고 존경도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일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선발 자체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성향 위주로 선발했기 때문이고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그 당시 가용한 국방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우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옆에서 보좌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경두 합참의장도 합참의장을 거치고 바로 국방부 장관을 갔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인은 국방개혁을 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국방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선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또 해공군의 한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해공군은 평소에 생활하면서 육군 이 대군으로서 전군을 지배한다 하면서 육군을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왔고 따라서 군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돼야 된다. 또 우리 군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비전을 생각해오지 못했고 공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방장관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실 건설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정치적인 성향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북핵 대비라는 그 핵심적인 임무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편하고 또 정치권에서 바란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것이 북핵 위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에게 국방 성과가 있다고 인식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이들이 역시 또 정치적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대내적으로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 사실은
우익 인사들, 저 같은 전문가들이 국방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국방이 잘못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북핵 대비를 해야 된다. 또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 제4차 산업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국방을 개혁하자.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수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계급에 취해서 군 내부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국방에 대한 철학 또는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현대와 같은 평시에서 군사적인 그 충분한 철학과 지식을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 또는 2년마다 보직을 옮겨 다니다 보면 그 현행 임무 수행에 바쁜 게 사실입니다. 국방장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사실 그런 역량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겉으로만 계급이 번지르했지 사실은 국방에 관한 철학이나 지식도 없었고 또 무엇에 우리 국방 역량이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남들 문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임기가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제한되면 그 제한된 임기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가하면 되고 자신이 다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방 태세의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국방을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선 정치권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군사적 전문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서 국방장관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 축구 선수를 선발할 때도 축구 잘하는 사람 선발을 해야지, 뭐, 말 잘 듣고, 나름대로 뭐, 기초 체력이 좋고, 이런 사람 선발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뭐, 일자리 하나도 그 일을 누가 잘하느냐, 이걸 보고 선발을 하는데, 군에서는 인품과 과거 직책이 뭐냐, 여기에만 치중을 해서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치권, 또 우리 국민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대장 계급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대장이 됐으니까 우수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장보다 더 똑똑한 중장도 많고요. 또 상위 직책보다, 상위 계급보다 더욱 잘하는 하위 계급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인도 국방장관을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간인보다 영관급 장교로 이제 전역을 했다 하면 훨씬 군사적 전문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영관급 장교는 국방장관 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장 출신만 계속 이렇게 국방장관 시킬 것이 아니라 대장 출신도 있고 중장 출신도 있고 소장 출신도 있고 또 영관급 출신도 있고 또 민간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국방장관을 이제 역임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민간 국방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민간인 국방장관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저는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권영애 장관이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장 출신으로서 김영삼 정부 때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참 합리적이면서 잘 했습니다. 그때도 소장 출신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하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했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인을 국방장관 시키면 오히려 군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욱 잘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장 출신이 국방장관을 해야 된다. 이 편견이 우리 국방을 현재처럼 이렇게 정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방장관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대통령이 국방장관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이 수시로 국방장관을 불러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실 청와대 참모와 국방장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가급적이면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야전사령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현장에 뛰는 사람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군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군대는 전문성 위주 진급 방향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전문성 없는 진급은 조직의 군부 목적을 망각하는 해국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수많은 적절한 훌륭한 국방장관 후보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도 진짜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각군사령관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되더라도 군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 군대에서 가장 미흡한 건데요. 국방장관이라는 사람, 지휘관보다는 군의 법규, 그죠? 법률과 규정, 그리고 관행, 교리,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급 간부들, 중견 간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사 문제 토론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그 비전을 두고 서로 난상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급 장교가 되었을 때 계속 화두로 작용을 하면 국방장관이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행적인 토론이나 연구가 전혀 없다 보니까 국방장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6개월 가고 업무 파악하다가 6개월 가는 겁니다. 국민들도 노력해야 할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국방의 이 가치를 진짜로 뼈저리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모두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군대가 없으면 국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의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아야 국방장관이 열심히 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계급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계급보다는 군인들의 전문성, 또 계급이 낮더라도 실제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얼마나 높은 업적을 쌓았느냐, 이거를 보고 군인을 평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로는 소신 있는 장관, 소신 있는 군인을 높게 평가하자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남은 자, 계급 높은 자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훌륭한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우리 국민들도 국방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구비할 필요가 있다.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알아야만 국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국방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국방장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방장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 군대, 국민 모두 군 지휘관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최고의 국방장관, 최고의 군사령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 인사의 정치적인 의견, 정치적인 여건, 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쟁에 패배하지요. 내부 눈치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적과의 싸움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군대에서는 국방 비전,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군사 문제, 현재 우리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열띤 난상 토론을 벌여야 되고 그것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군사적인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진급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높은 국방장관을 선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저는 첩경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